이번에는 노마드의 가장 기본 기능이죠. 스케줄링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줄링의 프로세스 흐름을 간단하게 도식화한 그림인데요. 결국은 사용자가 내가 원하는 잡을 명시를 하겠죠. 그래서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하드웨어를 써야 되는지, 어떤 OS여야 되는지, 뭐 예를 들면 또 어떤 커널이어야 되는지 이런 조건을 줄 수도 있고요. 또한 어떤 CPU나 어떤 메모리 정도의 양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결국 내가 이 애플리케이션을 얼마나 잘 운영되게끔 혹은 잘 동작하게끔 에 대한 어떤 조건들을 잡에다가 명시를 할 겁니다. 이렇게 잡에 명시를 하고 노마드에 이 잡을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디플로이먼트를 해줘라고 이렇게 어, 명령을 하게 되면 노마드는 자신의 그 서버에서 각각의 이 잡의 어떤 조건들을 평가를 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어떤 클라이언트에 대한 상태도 확인하면서 거기에서 사용자가 요청한 이 잡이 실제로 내가 배포를 할 수 있는지 또 어떤 노드에 가야 되는지를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평가가 완료되면 그 잡을 실제적으로 해당 노드에 배포를 하게 되는 얼로케이션 작업을 거치게 되고요. 이후에 노드에서 해당 타스크가 실행이 되게 되고 각각에 대한 상태들, 예를 들면 실패가 발생했을 때는 뭐 재시도를 한다던가 아니면 본인의 노드의 상태가 정말 안 좋아져서 이 노드에 더 이상 애플리케이션이 올라가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리소스가 부족하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다시금 이벨루에이션 작업을 거치게끔 동작이 수행이 됩니다. 따라서 이 이벨루에이션이 정말 중요한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이 노마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워커 노드들, 즉 이제 실제 애플리케이션이 올라갈 수 있는 각각의 클라이언트, VM, 베어메탈 이런 자원들이나 혹은 조건들을 수집하게 되고요. 이 서버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각각의 노드에 어디에다가 할당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을 거쳐서 실제 얼로케이션이라고 하는 실제 이 태스크 혹은 잡에 대한 할당이 발생을 하게 되면 결국은 각각의 노드에다가 이 실제 잡을 실행시키게끔 동작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다시금 한번 이 노드가 실제 이 잡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고요. 또한 이 잡들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들, 예를 들면 프리미션이라고 하는 선호도 아니면 어피니티나 안티 어피니티, 또 스프레드 정책이냐 아니면 빈패킹 정책이냐에 따라서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스케줄러가 이제 얼로케이션 할당이라고 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할당을 위해서는 단순히 이 노마드가 고가용성을 위해서 서버가 뭐 예를 들면 3 리플리카, 뭐 3중화 혹은 5중화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뭐 리더인 서버만 이런 스케줄링이나 얼로케이션 동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산해서 각각의 팔로워라고 하는 다른 서버들, 리더가 아닌 서버들도 이런 동작에 참여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스케줄링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보조 서버들을 더 늘려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스케줄링에 대한 정책은 두 가지의 정책이 가장 기본적인데요. 첫 번째는 빈패킹, 두 번째는 스프레드 방식입니다. 말맞다나 이제 빈패킹은 차곡차곡 쌓아 올린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노드에 내가 예를 들면 뭐 CPU가 총 한 100이라고 하는 퍼센트를 갖고 있고 어플리케이션이 10%를 점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이다라고 명시를 하면 해당 서버에는 10개의 애플리케이션이 동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꽉 차게 되면 그 다음 노드로 넘어가서 이제 배포를 하게 되는 이런 방식을 이제 빈패킹이라고 명시를 합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HA를 감안한다면 당연히 스프레딩 하는 방식, 즉 이제 두 번째 방식인 스프레드 방식이 좀 더 고가용성을 보장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최근에는 어떤 클라우드 환경, 특히나 컴퓨팅 파워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각각의 서버들을 단순히 놀리기만 하는 것은 그만큼 비용에 대한 낭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자원들을 어, 예를 들면 빡빡하게라고 하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빡빡하게 사용하게끔 해서 최대한의 퍼포먼스를 내면서도 최대한의 리소스를 사용하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서 리소스를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스케줄링을 담당하게 됩니다. 물론 이 방식은 스프레드 방식을 써서 내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전체 노드에 좀 균일하게 뭔가 배포가 되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케이스에서는 스프레드 방식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빈패킹 방식을 기본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결국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이 VM을 가장 최적화해서 가장 잘 많은 리소스를 활용하게 하는 것이 그만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빈패킹 방식이 기본 방식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스케줄링에 대한 설정은 노마드 기본 설정 값에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노마드의 서버 설정에 대해서 이 스케줄러 알고리즘을 스프레드, 빈팩 이 두 가지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기본 설정은 빈팩 그리고 스프레드라고 하는 것으로 이 정책 자체를 기본 정책을 스프레드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잡을 명시할 때 이 잡은 스프레드 방식으로 배포가 돼야 돼라고 이 잡 단위로 이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스케줄링을 좀 더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이 노마드에는 우선순위를 가지게 하는 즉 이 선점이라고 하는 방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P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이 선점에 대한 점수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선점 점수가 크면 클수록 즉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P에 이제 100이라고 되어 있는 이 100에 가까워질수록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이 굉장히 좀 한정돼 있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원상에서도 더 중요한 어떤 우선순위가 높은 애플리케이션이 배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프리미션 설정을 통해서 더 높은 값을 부여하게 되고 이 높은 값이 부여가 된 애플리케이션은 기존에 낮은 점수를 갖고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의 리소스를 이제 차지하게 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어떤 우선순위에 대한 스케줄링 방식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어피니티와 안티 어피니티를 사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이제 선호하는 노드를 골라서 더 많은 배포가 발생할 수 있게 하는, 즉 어떤 특정 노드가 더 성능이 좋거나 아니면 특정 노드에 해당 애플리케이션들을 좀 더 모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피니티나 혹은 이제 안티 어피니티 설정을 해서 각각의 이제 각 유형에 대한 잡이 좀 더 이 배치에 대한 유연성을 가지면서도 내가 작업자가 원하는 노드에 더 많이 배포되게 하는 이런 방식을 선호할 수가 있겠고요. 스프레드 방식을 썼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스프레드가 어떤 조건의 노드에 더 많이 발생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정책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케줄링에 대한 부분도 단순히 내가 이 애플리케이션을 올릴 수 있는 조건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어떤 사용자의 조건에 따라서 혹은 이제 잡에 주어지는 조건에 따라서 더 어떤 노드에 더 많이 혹은 어떤 노드에 더 적게 그리고 넓게 펼쳐져서 혹은 어떤 특정 노드에 집중되게 이런 방식으로 스케줄링에 대한 부분을 사용자 정의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스케줄링과 관련해서 노마드의 성능은 이미 증명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 테스트가 된 바로는 10개의 글로벌 리전에 6,100개의 호스트에서 한 200만 개 정도의 컨테이너를 실행하는 이런 스케줄링을 수행한 테스트가 진행이 됐었고요. 초당 한 1,500개의 이제 배포가 발생하는 결국은 이 스케줄링 자체도 어떤 지연이 최소화되어 있는 아주 성능이 이미 보장된 스케줄러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주 간단하게 데모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해당 환경은 현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마스터에 대한 스폰서십을 가져서 네이버 클라우드 환경에 VM들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화면으로 넘어가서요. 일단 기본적인 노마드가 세팅이 되면 노마드에 이제 CLI나 API도 사용할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는 이제 UI를 활용해 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왼쪽에 보이는 이제 클라이언트를 이제 클릭해 보면 이 클라이언트가 실제 애플리케이션에 올라갈 수 있는 각각의 워커노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워커노드를 클릭해 보면 현재 이제 사용하고 있는 CPU나 메모리를 확인할 수 있고 밑에 이제 실행할 수 있는 각가지 종류, 노마드가 이제 여러 가지 타입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도커라든가 아니면 일반적인 실행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자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각각의 이 인프라에 대한 인벤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VM이 어떤 CPU 타입을 가지고 있는지, 뭐 CPU 코어가 몇 개인지, 총 사용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는 몇이나 되는지, 혹은 이제 어떤 리눅스며 어떤 커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각가지 정보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제 작업자는 정보에 대한 정합성 혹은 내가 어떤 조건인 경우에 이 애플리케이션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주어줄 수 있는 것으로 이런 정보들을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터폴로지 화면에서 전체 클라이언트에 얼마만큼의 배포가 발생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아무런 배포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다 클라이언트가 비어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전체 컴퓨팅 파워로 보면 CPU는 17.55GHz, 메모리는 30GB 정도의 용량을 현재 가용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잡으로 올라가서 새로운 잡을 하나 배포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배포하는 과정은 저희 하시코프에 런.점 하시코프에 가면 노마드에 대한 부분을 처음에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퀵 스타트 부분에 가면 어떻게 노마드에 이제 처음 시작하는 잡을 배포할 수 있는지가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데모는 여기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좀 준비가 된 내용이라고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노마드 화면으로 돌아가서 이제 실제 제가 원하는 잡을 실행시키는 과정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잡은 네, 이렇게 긁어붙여서 잡에 대한 명세를 볼 수가 있고요. 이 잡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잡의 이름은 이그젠플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갖는 잡이고요. 대상은 데이터 센터 DC1이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룹으로 되어 있는데 이 그룹 안에는 네트워크에 대한 설정이라든가 혹은 제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설정인 이 타스크가 정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도커라고 하는 드라이버, 즉 저희가 컨테이너를 올리려고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쉽게 변환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저희가 도커 커맨드에 대한 실행을 할 때 도커 명령어, 즉 도커 런 그리고 뭐 포트에 대한 매핑이라든가 디스크 마운트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미지를 넣음으로 인해서 제가 어떤 이미지를 어떤 컨테이너 이미지를 어떤 조건으로 띄울지를 하나의 라인으로 싱글 라인으로 정의를 했다라고 한다면 노마드는 이런 정의에 대한 부분을 단순히 이렇게 인수를 받을 수 있게끔 좀 구조화되어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미 도커 컨테이너라든가 혹은 자바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기존의 싱글 라인에 들어갔던 인수들이 단순히 이렇게 자리가 있어서 그 자리에만 맞게 넣어주면 되는구나 라고 느끼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이런 노마드 환경을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랜을 해보면 실제 이 애플리케이션이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하게 되고요. 실제 런을 클릭하게 되면 실제 제가 원했던 타스크, 지금 이번에 실행시키는 부분은 레디스라고 하는 컨테이너를 실행시키는 부분이 되겠고요. 현재 잘 평가가 되었고 실제 노마드 상에 특정 노드에 이렇게 배포가 돼서 현재 러닝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간단히 확인해 보면 현재 제가 카운트를 하나만 뜨게끔 해놨기 때문에 하나에 대한 정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헬시한 상태가 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작업이 완료된 타스크는 이렇게 드릴 다운해서 각각의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한 번 더 클릭해 보면 어떤 클라이언트에 배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잡의 아이디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사용 중인 리소스의 양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실제 해당 리소스, 해당 그 애플리케이션, 레디스가 가지고 있는 맵에 대한 포트 포워딩, 포트 매핑에 대한 정보도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드릴 다운에 들어가면 이제 각 타스크에 대한 좀 상세히 정보가 나오게 되고요. 로그를 클릭해 보면 실제 레디스가 어떻게 실행이 되었는지를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화면을 로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제 잡으로 가보면 현재는 이제 하나만 실행을 했기 때문에 토폴로지에 가보면 이제 특정 클라이언트에 이렇게 하나가 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노드에 충분한 양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 저희가 보여드리는 데모에는 레디스만 이렇게 올리는 작업을 해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웹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아니 일반적인 API 애플리케이션들이 좀 더 많은 스케일링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다면 단순하게 이제 카운트만을 통해서도 여러 개의 잡들을 타스크들을 띄울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잡에 대한 사용자 정의를 조금 수정해 보려고 하고요. 현재 한 개만 했었는데 한 100개 정도. 네, 물론 이제 좀 더 원하는 리소스에 대한 오버가 되겠지만 일단 100개 정도를 이렇게 카운팅을 해보고요. 현재 보면은 전체 이 노마드가 소유하고 있는 전체 리소스를 감안했을 때 실제 올라갈 수 있는 개수는 한 32개 정도가 되고 나머지 이제 68개 같은 케이스는 플레이스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플래닝 과정에서 보여지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이제 무시하고 실행을 시키긴 하겠지만 실제 이 작업들을 배포함에 있어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리소스에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는지 혹은 여유가 없다면 이 노마드가 어떤 식의 메시지를 발생시켜서 현재는 내가 올릴 수 있는 공간이 없구나라는 이런 것들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상태로 런을 시켜보면 전체 100개를 제가 원하는 이제 값으로 지정을 했지만 실제로 배포가 되는 값은 32개만 배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32개의 컨테이너가 올라가게 되면 각각에 대한 헬스 체크를 수행하게 되고요. 전체 이제 헬시한 부분이 32개가 되면 제가 원하는 32개, 총 이제 100개를 원하긴 했지만 전체 노드의 총 이제 리소스들을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디플로이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시 터폴로지로 돌아가 보면 전체 노드에 현재 이제 CPU에 대한 할당이 좀 많았기 때문에 CPU들에 대한 할당이 좀 꽉 차서 더 이상 이제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올릴 수 없는 상태라고 해서 이제 현재 32개만 이렇게 뜬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돌아가서 정리를 해보면 노마드는 이제 스케줄링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 노드에 대해서 리소스나 혹은 자원의 상태를 파악하고 어떤 타스크를, 즉 어떤 잡을,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어디다가 어떻게 배포해야 될지를 판단해주고 올려주고 관리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부분이 이제 노마드의 스케줄 기능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